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진도 귀향한 지 2년 차인데 2년 동안에 여러 진도의 어르신들, 선배님들 또 같은 동료분들 많이 찾아뵙고 느낀 바도 많고 생각이 깊어진 것도 있고 또 여러모로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 또 감회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제 마이크를 제가 가지고 온 오디오 시스템 마이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강의는 음악을 한 반 정도 듣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강연을 한 반 정도 하고 그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을사년에 진짜 이제 연말이 다 됐네요.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또 저한테는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이 진도문화원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만나 뵙는 어르신 분들 또 진도의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이 정말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저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지금 나이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추억도 지금의 나이로서 그때는 그랬었구나 라는 시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 옆에 주제가 있는데 제가 살아온 삶과 예술은 사실은 크게 보면 저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옹고지신이라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저게 기본적으로 500년 전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래요. 옛것으로 새롭게 거듭본다. 그 다음에 이게 실사굿이라는 말도 저의 예술적 삶에 상당히 지표가 되지 않았나. 예술이 너무 사상루각에 빠져서 예술을 위한 예술로 가지 않고 실용적인 삶에 감동을 주는 영혼의 울림을 주는 이런 음악으로 가야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인간에 의해서 이게 청나라 시대 때 나왔던 실용적인 실사굿이라는 그 이야기라서 제가 첫 강의할 때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이런 두 가지의 철학적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오늘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크게 글자를 보면 여기 AI 트루아이 플랫폼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는 저 마크도 사실은 진도로 와서 고안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갈 여정에 인생의 마지막 트레이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화했고요. 그 다음에 큰 글자는 아주 희미하게 보이지만 예술은 돈이다. 사실 돈이 너무 물질적인 가장 깊은 표상인 것 같아서 예술하고 돈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좀 천박하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술이라는 고귀한 문화적 품격이 가장 이 물질 사회의 그 중요한 그 요소인 돈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을 직시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술과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사굿이라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리고 제일 옆에는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건 심리학적으로
폴치크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 황금색이 사람을 가장 그 기대감이나 희망을 주는 색깔이랍니다. 색상적으로. 그래서 정서, 예술, 경제를 토대로 해서 문화의 생태계가 형성된다. 제가 지금 드릴 이거 원고는 원고입니다.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인데 진도에서 생활하면서 오늘 이 강의가 되는 선까지 작년 4월 1일부터 진도로 귀향해서 그 생각을 녹아낸 원고거든요. 한번 오늘 강의에 이 전체적인 이 요소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제작을 못했습니다. 한 권 제작하는데 이거 45,000원씩 달라고 그래서 다 제작할 수 없어서 2권만 제작해서 한번 둘러서 한번 쭉 한번 보시고 넘겨서 뒤로 넘겨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주고 이쪽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라는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뭐냐,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평생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도 다 못할 만큼 범위가 넓은 분인데, 오늘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시점에서 이 AI 시대의 진도의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한 시간 범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가 하는 게 뭐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와 철학이라는 건데요. 진도의 예술을 저는 와서 발견했는데 양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혼 예술이라는 의미는 혼을 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을 키우고 기르고 보호하고 나의 마음에 담고 또 세상에 퍼지게 하고 하는 예술이 진도의 예술이 본질이다. 혼의 예술이다. 영혼의 예술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AI True Eye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의 감정이 보호받고 영혼이 존중받으며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대가 AI 시대로 열릴 것이다. 며칠 전에 누구죠?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에? 누구? 쟁슨황이잖아요. 쟁슨황하고 테슬라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젠슨황이 TV에 나와서 마지막 인터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앞으로는 개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기의 콘텐츠가 이 디지털 세계에서 주문하는 대로 열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개인 콘텐츠, 주문형 콘텐츠라는 거는 나의 고민, 나의 병, 나의 희망,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I 세계에서 다 개인별로, DNA별로 제공을 해주는 시대가, 젠슨 황이 인터뷰가 그거였어요. 앞으로는 미래의 세대에서는 개인별 콘텐츠가 지급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치와 철학을 담았고요. 그 옆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배경이 제 삶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트루와 산다라는 스토리텔링을 하나 엮었어요. 시놉시스 같은. 이 영화를 만들려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 틀을 만드는 시놉시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나, 나는 트루와 산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AI True Eye 플랫폼이라는 것을, 아키텍처라고, 이거를 구조 설계라는, 건물을 지으려면 구조가 먼저 구상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기본 설계가 나와야 되고, 실행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 들어가서 감리해가지고 나중에 중공검사 맡아서 입주하잖아요. 그런 가장 첫 단계예요.
나는 내 이야기를 보니까 AI, 트루아이 플랫폼이라는 걸로 하나 구성을 해서 세상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기대감으로 만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트루와 산다는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도 와서 또 느낀 것이 내가 태어난 곳이 심상치 않는 곳이에요. 진도군 임해면 산막리 160번지가 풍수로 보니까 이거는 예술의 정수리 자리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산막리 아세요? 산막리 동네. 광석국민학교. 제가 28회 5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했는데 그 자리가 요번에 와서 그 진도 문화원의 천자 그 문화대전을 디지털 문화대전에 들어가서 그 풍수 지리로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진도의 식긴굿 들롤의 이런 그 음악 분야를 문화재 지정 보고서라는 걸 써야 돼요. 전에 있던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쓴 그 보고서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종기가 태어난 진도군 임해면 산막리 138번지의 풍수 지리를 보니 좌측에는 탄금산, 여기산을 탄금산이래요. 산막리. 여신이 가야금을 타는 산이요. 좌측으로는 명금리로 대거문고를 뜻하는 산이요. 그 이어서 안금산은 거문고를 키워다는 산. 산막리 내가 태어난 뒷산이 안금산이래요. 저희 하시 제각이 거기 한 500기 정도의 밑에가 묻혀져 있는데 그 제각이 이름이 안금사예요. 안금이라는 것은 거문고를 키워다라는 뜻으로. 그 쭉쭉 돌아서 선왕리 장구포 있잖아요. 장구포는 뒷산이 장구 모양으로 생겼어요. 실제로 악기 장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금 돌아가면 고산 있잖아요. 고산. 그 넘어가는 내정 넘어가는 그 고산이 북고자래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용월이 가기 전에 고산하고 중매리 기루지하고 사이에 중매리라는 마을 있잖아요. 그것이 징이래요. 징. 그러니까 광석국민학교 그 앞 마당이 상현 그 치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불고 치는 악기의 자리, 정수리 자리래요. 그 문헌에 문화재청에 그 식긴굿이 그러니까 발상지가 산막리라는 거예요. 산막리. 그 문헌은 은파일필에 무정 정만조 선생이 쓴 증가자시에 보면 완료에 뭐 이렇게 써놓은 책에 보면 박덕인 이 박종기 선생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무속을 그만둔 지 20년 차에 접도인 자기하고 와서 우정을 쌓았다. 나이가 20년 차에 70인 나이에 박덕인이 어르신과 40대인 무정 정만조 간에 이 예술적 교류를 넣었던 것을 은파유필이라는 책에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작년 2023년도에 문화원에 와서 자료를 보고 내가 그런 삶의 배경을 가졌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경희라고 지었어. 우리 희자가 빛날 희자인데 문희, 경희, 춘희, 광희, 남희, 선희, 원희 전부 다 춘희 다 희자인데 다 여자 이름 같아요. 그런데 제 이름은 경사경자에 빛날 희자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어요. 그런데 기쁨을 전하는 빛이래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뒷산은 안금이래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에 내 주인공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도화라고 지었어요. 도화.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저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음악적 경험을 하고 지금 평생
그 음악을 하면서 살았냐. 15살 때 음악을 해서 지금 64살이니까 그건 한 50년 가까이 음악을 했다고, 그 음악 속에 살았다고 보는데, 9살 때 우리 어머니가 무병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 뇌전증 비슷한 그냥 깜빡 돌아가시는 지병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2시나 새벽 3시쯤 되면 딱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까지 이렇게 주무르시고 막 이러면 식구들끼리 모여서 살아나세요. 한 새벽 4시나. 어머니가 그 병을 앓는 것을 내가 임신하고 생겨났대요.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우리 큰 누님이 지금 80이신데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놀래서 심장병이 생기셔서 내 태어나는 해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가슴이 내가 뭐 불행의 덩어리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도 힘드니까 그때 우리 마을에 김대래 선생이 살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 103살이시고 김대래 선생이 35년생이니까 아마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아짐하고 와요. 어렸을 때 보면. 그래서 김대래 선생 모시고 우리 집에 안방에다가 구판을 차리고 식긴굿을 했어요. 오후에 우리 작은아버지들은 천주교였어요. 종교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굿 한번 하고 나면 막 그 나락더머니 구루마에다 막 싣고 막 가는 거예요. 6명, 7명이 오거든요. 그 무가 하시는 분들, 악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새벽 한 3시쯤 4쯤 돼서 배를 잡는데 그 강줄에다가 쌀을 대박을 넣고 이렇게 신우대에다가 이렇게 한지 묶어갖고 각 잡고 있어요. 그러면 김대래 선생님이 징 치면서 장훈씨는 무가를 계속 해요. 이게 싹 떨리더만은 뽕 넘어가는 거예요. 꼭 체면수를 그러듯이. 그래가지고 동네 안방에 모였던 아짐들이 어메 영락없네. 지 시아버지네. 시아버지 넋이 씌인 거예요. 내가 9살 때 그걸 봤는데 이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영혼이 있구나. 그 생각 안 들겠어요? 사람 안에 이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된 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누님이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충청도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내용도 밀양박씨예요. 하시하고 밀양박씨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죠. 하시 제각에 가서 한 500기 정도 위패를 한번 닦아보면 할머니들이 80%가 밀양박씨예요. 물하자하고 나는 그렇게 봐요. 물하자하고 나무 목견에 사람 인변하고 박씨하고 물과 나무가 만나는 거예요. 그 산망리라는 마을에 후박쌤이라고 있는데 박종기 선생님 대금을 연습하던 후박쌤, 그 후박쌤 뿌리에서 나오는 옹달샘이 있는데 그 옹달샘에서 한 50세대의 작은 동네 주민들이 밥 해먹고 나오는 후박샘 물 가지고 밥을 해먹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박씨하고 하씨가 산 마을이 산망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사실 부산 갈 때 우리 형님이 진마직은 머리가 좀 좋으니까 부산에서 공부시키면 판검사 정도는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오라 했대요. 누나 좀 그렇게 해서 경이 좀 막내니까 키웁시다 이래 갔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2학년에 톡 돌아가셔 버렸어요. 사별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희망이 끈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때 친구들 저하고만
이제 혼자 자취하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한테 의탁하고 하니까 친구 집에 가니까 따뜻한 밥 해가지고 경이야 밥 먹고 가라. 된장국 끓여주고 묵국 끓여주고 하면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음악을 하자는 거예요. 야, 우리 밴드 하나 만들어보자. 그룹 사운드다. 거기 74년도, 75년도 그때 한참 그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가 아주 잘 나갈 때예요. 부산에 가면 보림극장이라고 있는데 사마 그 고무신 공장 그 옆에 있는 뭐 나훈아쇼, 하춘아쇼, 뭐 남진쇼, 사랑과 평화 뭐 버글버글 거렸어요. 뭐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공연을 보고 내가 간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밴드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근데 5명이 시작했는데, 파트를 나는 뭘로 할 건지 나는 친구들 간에 내가 뭐 하겠다라고 나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왜소하니까.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했는데, 제가 최고 마지막이었어요. 너는 베이스 기타 해라. 이러고. 내가 원해서 베이스 기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이스 기타를 했는데 베이스 기타를 하니까 둥 이런 소리가 나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는데 이건 멜로디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한테 심어진 게 나는 남을 서포트하고 아래서 받쳐주는 사람이 나의 역할이구나를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제 삶을, 위치를,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말 잘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한 2달 하니까 너는 학원에서 가르쳐라 이러더라고. 악보도 잘 보고, 뭐 연주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봄에 결성해가지고 학원 한 3달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사직보컬 연구소라고 거기 가서 강사를 했어요. 베이스 기타 강사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갔냐면 부산 상고로 갔어요. 거기는 부산 중학교에서 한 600명, 580명 정도 되는 데서 3% 안에 들어야 갈 수 있어요. 부산 상고 알죠? 노무현 대통령 나오신 한국은행장에 5명 정도 나온. 그래서 부산 상고를 가니까 정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자라고. 사람 형상에 딱 써가지고 검문 들어가면 학도호국단 딱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딱 나와서 첫 가는데 온다고 수고했다. 잘해보자. 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먼저 사람이 되자. 가슴에 퉁 와서 닿는데 그걸 3년 동안 보고 한번 그 고등학교 한번 다녀보면 사람 될 것 같아요. 돈 버는 거, 원래 개성고등학교, 개성에서 민족사관학교로 출발한 부산 상업고등학교였는데 그 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갈 때는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60명 중에 58등으로 졸업했어요. 왜 그랬냐면 한 명은 축구부고 한 명은 야구부고 그 다음에 나였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방과 후 되면 거의 한 6교시, 7교시 되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나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학원 강사 생활을 고등학교 3학년 하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은행 가고 막 기업체, 대기업 가고 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지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가르치던 기타 치는 형이 야 경희야 남포동 고속도로 고고장에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 없단다. 니 한번 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오디션을 봤어요. 치니까 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밤무대에 시작이 됩니다. 밤무대 연주를 시작하는데 한 300평 돼요. 홀이. 그런데 막 땀 벌벌 흘리는 사람들이 곡을 추는데 막 정신없이 치다가 막 10시 반 되면 통행금지 12시 되면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돼요. 근데 거기 시달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하춘아 쇼나 남진 쇼나 나훈아 쇼를 가면
정말 멋진데 쇼가. 그래서 나도 저런 곡을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음대 가는 거였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작곡가 를 가려면 음대를 가야 되는데, 음대를 가려면 화성학을 배워야 되고 작곡법을 배워야 되고 피아노를 배워야 되고 입시 요강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 돼서 연명희 선생이라고 갈멜합창단에 지휘하시는 성악이 전공이신데 작곡법 강의도 화성법 강의도 해준다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선생님 인사드리고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레슨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한 2달을 했어요. 그러고 그 다음 때 레슨비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번 니는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계속 해보자. 너무 부담 갖지 마라. 6개월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해서. 레슨 갈 때마다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편지 쪽까지 하나 딱 쓰고 마지막 레슨 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음악과는 꼭 할 거고 앞으로 음악으로 계속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편지 쓰고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독학해가지고 경성대학교에 작곡가에 합격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나는 그때 그 작곡 그 가사가 이제 입시 가사가 뭐냐면 춘향전에 나오는 그 이도령이 말 타고 한양으로 가는 대목 있잖아요. 말은 가자고 내굽을 치는데 뭐 님은 고삐를 놓고 아니 놓네, 이 사설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 즉석에서 1시간 만에 멜로디를 쓰고 피아노 반주를 쓰는 게 작곡가 시험의 요강이었어요. 그리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번 이거를 외워서 발전부 되기 전까지 제10부 그거를 치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대학을 가고 싶었으면 새벽까지 막 어디야 부산대학교 그 사범대학교 귀신이 나올 만큼 이 허름한 연습실에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외우고 있잖아요. 멜로디 반주 막 다. 그렇게 해서 경성대학교 합격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저녁에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일을 하고 아침에 9시에 수업을 들어가려니까 4월 7일까지 제가 다녔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개강해가지고 한 달 조금 넘게 다녔는데 기절한 거예요. 강의실에서 기절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처음에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기절해가지고 휴학을 4월 달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위를 받으러 가는데 또 방위로 받는 강도 희한해. 너무 희한한 게 11월 달에 이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 우리 작은 동네만 15명인가 내 나이 또래가 있었어요. 뭐 지금 이야기하면 재현이, 춘이, 뭐 성수, 뭐 이렇게 남자만. 근데 내 혼자만 방위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방위 받았냐? 부산에서 그 입영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진도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있어요? 2시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근거히 왔는데 해남까지 왔어요. 해남까지 와서 해남에서 여관에 방에 들어갔는데 여관 방이 설설설설설 끌 만큼 막 불을 뜨겁게 꼭 온돌방 찜질방처럼 해놨더라고. 그래서 홀라당 옷을 벗고 잠을 잤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쯤 되니까 불을 싹 다 빼본 거라. 그래서 감기가 걸렸는데 급성 편도섬이 걸려가지고 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신체검사 하니까 목을 딱 열어보더만 환절기에 다 이래요? 이러니까 방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방위를 받았는데 지금도 내 병력 기록부에 보면 만성 편도섬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뒤로 편도섬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일상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음악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
13살부터 15살부터 34살까지 대학까지 갈 때 대학에서 했던 음악, 그 다음에 일반으로 나와서 교수를 할 때 했던 음악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대중음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을 접하게 되죠. 세계 민속음악을 접하게 되죠. 진도음악이라는 걸 접하게 되죠. 그래서 융합음악이에요. 쉽게 말하면 퓨전 음악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독주곡인데 이화영선이라는 피아니스트가 1997년도에 제1회 작곡 발표회에 부산에서 초연했던 곡입니다. 한 11분 정도 되는 뉴 재즈 포 피아노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은 사실은 새로움에 대한 탐험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러 개의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수단은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에 관한 결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남녀가 안 만나면 새로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뉴 재즈 포피아노 창작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창작이지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답습하면 창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만들려는 예술적 창작 작업이라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 만드는 수단이 서로 이질적인 것을 부딪혀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작품의 뉴 재즈 포 피아노 곡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꾸 새로운 게 나오죠. 딴따단따란딴 띠단딴딴 띠단 두둥 따 이게 국악적인 것도 들어갔다가 재즈적인 것도 들어갔다가 또 선율적인 것도 들어갔다가 리듬적인 것도 들어갔다가 자꾸 믹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베이스 기타를 메고 있는데 오늘 연주할 곡은 내가 연습을 한 지가 한 2년 3년 차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레전드한 곡이에요. 이 곡은 전체 곡이 26분짜리인데 그 26분짜리 첫 번째 곡 플렐리우드 전주곡이라는 건데 이게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라는 건데 바하가 1670년대에 쓴 곡이에요. 그 악보가 없어가지고 바하 엄마가 새로 그려갖고 쓴 곡인데 그 악보가 그 당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만 이 곡은 춤곡이에요. 알라망드, 살라망드, 슛, 미니에트 이런 춤곡 그 당시에 1600년대에 사롱에서 이렇게 무곡을 추던 그 음악이에요. 그 음악 중에 전주곡을 제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악이 제 배경이 되었다는 정도만.
이런 곡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다장조, 바장조 있잖아요. 조를 1600년대 그 조송이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서양 음악의 역사가 고전파 음악이 시작되는 바로크의 마지막 음악.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는 뭘 했느냐? 그러면 이런 음악을 했습니다. 이제 2부에 넘어갈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에 나오는 안개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여자 주인공이 중국의 여배우, 유명한 우리 한국 감독하고 결혼한 여주인공이 요양사를 해요. 요양사를 하는데, 요양사가 요양을 하는 노인이 부산에서 촬영을 했는데, 바닷가에 보이는 안개 낀 자기 자택에서, 그 여주인공이 CD라는 아이폰에 음악 어플을 깔아주면서 여기에다가 말을 하면 노래가 나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가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 누워서 노인이 시리야 안개 틀어줘. 이 안개 다라라라 나오는 선율이 그 노인을 완전하게 힐링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트루아이 플랫폼이 여기에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싶어서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안개를 베이스 기타 솔로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정말 연주가 조금 서툴었지만 이 멜로디가 사람한테 위안을 주죠. 그래서 연주를 이제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2부 진짜 이제 AI 이 시대의 진도 문화예술이 어떻게 조금 대응해야 될 건지 방향이나 방법에 관해서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카바레 베이스 기타 그만두고 드디어 클래식 음악계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제가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공연 기획자로 이 저녁에 일을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을 첫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부산시립예술단은 한 300명 정도 되는 전문 예술가들의 집단이에요. 시립교향악단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시립합창단이 한 70명 되고, 시립무용단이 한 50명 되고, 이렇게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뭐 한 6, 70명 되고, 이래서 한 400명 정도 되는 큰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공연 기획자로 제가 91년도 1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용음악을 주로 이제 제가 컴퓨터 음악을 최초로 합니다. 사실은 83년 학번인데 84년 5년 84년 말까지 군대 방위생활 마치고 85년도에 복학해가지고 제가 케이크워크라고 요즘 하는 미디 프로그램 우리 선생님 덕분으로 사가지고 컴퓨터 음악을 처음으로 제가 부산에서 시도를 해서 미디 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미디 음악을 하니까 영화 음악, 뭐 무용 음악,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음악, 연극 음악 이런 음악의 위촉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또 나이트클럽을 그만둔 수익을 그걸로 보충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립예술단에 들어가서 운명의 위촉을 받게 되는데 그 작품이 천상의 길이라는 작품, 90분짜리 무용극의 음악극, 무용극 같이 하는 총체극이라고 부르는데 무용극입니다. 거기에 대본을 중앙대학교 국문과 차범석 교수가 쓰셨고 그 안무를 시립무용단 겸 김진용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만나서 작곡을 위촉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망가와 식김이에요. 그러니까 처용설화, 울산 경북지방의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이 호남의 소리를, 호남의 민속을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나아가겠다는 작품의 구상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런 대가 분들이시잖아요. 나는 나이가 32살이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60대 분 선생님들하고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게 첫 시발점입니다. 이 작품이 성공해가지고 제가 34살에 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제 예술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작품을, 천상의 길을 작품을 쓰기 위해서 제가 구매한 CD입니다. 하나는 대지의 창이라는 조공래 선생님 95년도 서울에서 취입한 음반이고, 하나는 진도 식긴꽃이라고 박병정 선생님 주로 해서 김대래 선생님이 했던 식긴꽃 전마다 이 두 곡을 한 30번씩 듣습니다. 듣고 나서 완전히 이 감을 제가 작품에 녹여내는데, 그때 저기 같이 함께 참 박동현 선생님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94년도 한 4월달 좀 봄쯤 됐었을 거예요. 그 11월달 공연하니까 그때 전화를 드려서 부산으로 좀 오셔서 제가 이런 작품 위촉받았는데 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시고, 부산으로 오셔서 부산에서 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어요. 한 사상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제 차를 모시고 가고 또 하루 해운대, 태종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광하면서 차 안에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 작품은 처용의 처의 그 한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연이 뭐냐고 하면 처용처가 역신한테 겁탈을 당하는데 그 겁탈당하는 장면을 처용의 남편이 보고 가슴에 한을 품고 평생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 처를 아는 듯 모르는 듯 간접적 직접적 계속 구박을 해서 평생을 살다가 바닷가에서 그 여인이 처용의 처가 자기의 신세를 한으로 푸는 구음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작품에. 그러니까 언네 알았네. 그때 우리 박사님도 구음을 하셨는데 언네 알았네. 딱 스튜디오에 딱 들어가실 때만 딱 앉으실 때만 하선생님 나는 한 번밖에 안 하네 이러는 거로. 그래서 이거 좀 내가 들어보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수정해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안 하네 이러는 거라. 그래서 딱 한 번만에 녹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악을 들을 건데 내가 20번 듣고 조공래 선생님 모시고 와서 작품의 스토리를 설명하고 조공래 선생님이 나하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녹음한 소리를 들을 겁니다. 처음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도 모르겠는데 김대래 선생님하고 조공래 선생님하고 어느 분을 모실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대래 선생님은 내가 태어난 마을 삼양리 분이시고 조공래 선생님은 그래서 전화하기도 조금 그렇죠. 그때 김대래 선생님은 연락도 그렇고 조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식김으로 가니까 이게 작품이 이렇게 퓨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조공래 선생님은 음악적으로 본다면 장단과 음정이 이거는 유럽보다 더 정확해. 피아노 조율사보다 더 정확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 선생이 하 음악을 이걸 했는지. 자, 먼저 그러면 다 들으려면 너무 기니까 그 조공래 선생님 느린 구음 신화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근데 악기 같아요. 악기. 정말 조율이 잘 된 조수미가 이 음악을 들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피치가 정확하고 그 선생님 천상의 길 구음을 뜨고 뒤에 이장호라고 부산 시립 국악관에 나오는 장구수 하신 분이 그 구음에다가 음악을 제작하기 위해서 장단을 입혔거든요. 근데 정확하대요. 단 0.01초도 담당 흐름이 흐트러짐이 없대요. 누가 불렀어요? 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진도 소리구나. 그래서 이걸 한 20번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번 들은 곡이 이 곡입니다.
이게 진도의 혼의 소리입니다. 영혼의 소리. 지금 제석굿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산 사람들을 위한 굿이에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 영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잘 살고 많이 흠양하고 즐겁게 놀다 가십시다. 이런 그런 의미의 제석이라는 굿인데 저는 그 31살에 이거를 듣고 마음에 갖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진도 출신입니다 이겁니다. 진도에서 태어났고 진도에서 그냥 영혼한 갈등이 엄청 심했잖아요. 부산에서 전라도라 하면 참 기름도 안 넣어줄 때도 있었어요. 차에. 그렇게 갈등이 첨예할 때도 이 예술적 이 것에 94년도 11월 달 93년도에 제가 작품 이촉을 받고 이 작품을 이촉을 받으면 단계가 이래요. 처음 그 작가가 대본을 써놓은 것들을 쭉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구획을 해놓고 설계를 해요. 설계 도면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것을 담을 건지 나름대로 제가 쭉 스케치하고 작품을 진행하는 도중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듣게 돼요. 뭐 음반도 들어보고 또 어디 가서 공연도 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작품을 점차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두 번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조공래 선생님 모시고 부산에 가서 이제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단계에 구음을 뜨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체로 48분을 떴어요. 그때 그 녹음을 할 때. 그 중에 하이라이트 주제곡으로만 쓴 구음 한 6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길 주제 구음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 구음을 2시간 대본을 설명하고 나서 그냥 스튜디오에서 즉흥으로 부르신 거예요. 천재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찡하고 막 소름이 돋아요. 그 가사도 평생을 학대받고 생각하니 소름이 가득하다. 이것도 본인이 직접 사설을 지은 거예요. 그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딱 결말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끄듬을 조금 반을 좀 올리면서 끝내준 것까지. 이건 모차르트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90분짜리 음악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진도 음악은 영혼의 음악이고 정말 세계적인 이 음악이 이 세계가 진도에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확신을 합니다. 이제 이게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나 시도했어요. 박병천 선생님이 유럽도 가고 세계 순회도 다니고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고 베를린에 가서도 환영을 받고 파리에 가서도 환영을 받고 벨기에 가서도 환영을 받고 계속 유튜브에 쳐보면요, 박병천 선생님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공연했던 내용들이 영상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 지금 현재 진도의 문화예술이 어떻게 이 시대에 나아갈 것인가, 제가 고민한 제 생각을 한번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첫 장면이에요. 천상의 길. 대나무를 잡고 무용수들이 흔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대자비 할 때 흔들듯이 그 큰 문화회관 대강당 1800석 드는 대강당에 무대 핀 조명 갖고 무용수들이 갖고 흔들고 있어요. 혼내림을 받는 거예요. 혼내림. 그게 94년 11월 달에 했던. 그래서 작품 줄거리 몇 거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대학 교수로 96년도에 발령받고 나서 8년 만에 내가 완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과를 낸 것이 2096년도에 제가 전임 교수 34살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 이제 졸업 음반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대학가요제에서 얘네들이 은상을 받았어요. 그 곡 한번 지금 들어봐도 아주 신선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애들이 제가 짠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수를 해서 졸업 음반을 제작했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지금도 전국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어 있는 그 학과에서는 제가 구상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거의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응용, 처음에 모방하고 응용하고 창작하고 제작하는 플랜이 그대로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졸업 음반으로 졸업을 하는 과정이 실용음악에서 아예 그냥 고전 틀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AI 트루아이 플랫폼 아키텍처 비행연구 버전 1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아키텍처라는 거 아까 설명했듯이 기획연구하고 아키텍처는 이제 처음 초기에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시도하는 그 단계의 첫 단계라고, 그래서 버전 1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자료에 한번 읽어보시면, AI 트루아이 플랫폼은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그런 행복 플랫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주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면 영원한 벗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메일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메일 안 가지신 분 계세요?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메일이 막 생성될 때, 야, 나 주소 이메일을 하나 편지를 거기다 쓴다 이러면 전부 다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AI 트루아이 플랫폼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주요 콘텐츠가 진도의 영혼의 음악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고통과 고민과 삶의 여정을, 부처님도 해결 못했잖아요. 생사고락을. 그것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노력하겠다라는 시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통계에서 물질 문명의 말기 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행복한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외롭기만 하고, 고통만 있고,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고 하는 사람들이 40%, 50%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트루아이 플랫폼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보호받고 영혼이 존중받으며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기억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죽어도 얼마나 비석 세우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갈 건지 극락을 갈 건지 산 사람들이 종교에 의탁에 사잖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데 또 기억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을 살죠. AI라는 말만 많이 들었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AI가 예술이에요, 예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1956년도인가 나왔대요. 이게 아티라는 말이 예술이라는 말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실제로 인텔리전스라는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사실은 문화라는 의미, 컬처럴이라는 말은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컬처럴이라고 해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 그러니까 컬처럴의 반대말은 내추럴이잖아요. 내추럴. 인간이 안 한 거 원 자연에 있는 상태.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은 인간이 예술적으로 하는 행위, 어원이 라틴어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의미는 분별, 이해, 판단 능력, 이서적사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 자료를 찾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예술적 인간의 사고의 행위가 AI 얼마나 진도적이에요. 국민들 모두가 다 예술가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요즘번에 굿나잇이라는 야행 행사할 때 저는 그 가능성을 봤어요. 그 모든 그 무형문화재 재원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출연했지만 진도고등학교 지차대에서 쭉 끌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것이 나는 훨씬 더 진도다운 그 축제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 2년 동안 진도에서 나머지는 별로 다른 데를 다 모방한 것 같아요. 1956년도 다트머스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교수의 숫자가 학생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회의할 때 처음으로 야, 기계를 인간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것을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자. 이렇게 처음 주창한 사람이 존 맥카시라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왜 진도예술인가? 이게 진도예술하고 어떻게 적합성이 있는가? 라고 나는 나름대로 고민해 본 것이 지금 들었던 그런 음악이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한 감성적 해결을 맞닥뜨려주는 접점을 만들자. 그런 것이 첫 번째 시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음악들이 또 김대래 선생님 삼막리 출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삼막리가 왜 이런 분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홍래 선생님이 음반 들었던 내용이고, 이 박동래 선생님이 30대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조홍래 선생님이 올해 100살입니다. 딱 100살이에요. 그래서 조홍래 선생님 100살이고 김대래 선생님은 90살이고 김대래 선생님이 10살 더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정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감정이 있죠. 제일 처음에 감정. 그 다음에 심리가 있잖아요. 심리적인 작용. 그 다음에 정신적인 그 영역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지금 현재 학문적 기술에서 처음에 정신적인 감정의 영역은 프루치크라는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잘 분석해놨어요. 인간의 감정을 8영역으로 해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인간이 전부 다 임상실험을 다 해가지고 논문으로 다 해서 알고리즘 만들어놨어요. 채널로 돌리면 다 나와요. 우리 사주팔자 명리학에서 나오듯이. 두 번째 칼 융이라는 게 페르소나나 그림자용법이라고 연상기법을 해서 다 분석해놨어요. 심리 감정 분석해놨죠. 심리 분석 다 해놨어요. 책으로 백과사전이에요. 그거 전부 다 플랫폼으로 디지털 DB 작업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라고 알잖아요. 꿈의 해몽. 이것도 인간이 각각의 경전처럼 다 수십 년 동안의 학사학위, 박사학위 다 병원에서 수만 명의 임상 결과를 다 해서 분석 다 해놨어. 데이터베이스 다 만들었어. 그거를 AI가 1분 만에 다 읽어가지고 너는 이거다 라고 만들어주는 것을 AI 기술을 할 거예요. 정서를 그렇게 해갖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진짜 살기 싫어. 나 뭘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살지? 이런 질문을 고민을 AI가 분석해서 너는 이거야 라고 분석해주면 그거를 6겁이 내가 생각한 이거는 내 아이디어예요. 무한겁, 이기겁, 시중겁, 진경겁, 환성겁, 귀의겁 6가지 겁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6가지가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까지 순환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지나고 나면 해소해. 그 지나는 과정이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술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추하고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정신적 배설물이 정신을 해소한 배설물이 예술 작품으로 나오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작품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이 플랫폼에 등록이 돼서 민팅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온라인 시장에 NFT 온라인 시장에 자기 지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민팅돼서 등록이 돼서 상품을 런칭하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내가 정신적 고통을 거쳐서 이렇게 생산된 예술품을 관심 있는 사람은 나는 이런 과정을 해서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이 작품을 한번 보고 좋으면 사가세요 라고 내놓은 과정이 민팅하는 거예요. 그 거래가 지금 그 거래 시장이 10조라요. 10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챗GPT에 검색해보면 NFT 거래 현황, 정서 분야의 NFT 거래 현황 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되는 거예요. 그게 팔려. 한 작품에 뭐 100만 원씩에도 팔리고 50만 원씩도 팔리고 60만 원씩도 팔려. 우리가 선생님 그림 그려서 시장에 내놓고 팔듯이 자기가 정신적인 그 치유의 과정이 예술 작품으로 생성된 영혼의 잉여물이 사실 예술은 그렇잖아요. 자기 정신세계를 그림이든 음악이든 무용이든 연극이든 글이든 다 표현해내는 소산물이잖아요. 예술품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소음이나 쓰레기지. 거기는 정신세계가 몰입되어 있는 곳이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 예술에 대한 본질로의 접근이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화 예술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하나의 AI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견적을 한번 내봤거든요. DM 스튜디오라고 부산에 있는 그 NFT 혹은 메타버스 혹은 AI 기술로 구현하는 아키텍처 설계하는 회사하고 견적을 내봤는데 한 80명이 한 8개월을 작업을 하면 기본 데모스테이션 나오고 한 2년 걸치면 이게 시중에 런칭이 되겠대요. 돈은 이러니까 최소 8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진도군이 예술에 사실은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 스탠퍼드 대학 설립한 거?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 동기가 유튜브에, 틱톡에 나왔는데, 노 부부가 하버드에 갔대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 하버드에다 기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경비가 발로 차고 나가라 했대요. 뭐 이상한 사람 와갖고 이런 하버드 대학이 재단을 만나자는 거야. 그래갖고 가라. 야, 여긴 안 되는갑다 하고 샌프란시스코 쪽 지금 있는 버버리 캘리포니아 쪽에 스탠퍼드 쪽에 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대학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게 스탠퍼드 대학의 설립이에요. 뭘 하겠다,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명확한 선만 꺼지면 나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책에서 보셨듯이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재계, 돈 있는 사람들, 정치계, 힘 있는 사람들, 예술계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만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진도가 문화예술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여생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진도의 어르신들 모시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고 그 기회를 주신 그 오판조 원장님 정말 감사하고 작년에 제가 인문학 강의할 때는 그래요? 박종기 선생님 우리 마을 출신이세요? 제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하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18개월째 이런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예. 네. 우리 진도 노래 그 시기굿이 네. 그 조공래 선생님하고 김대리 선생님하고 다른 방향이 같았는지 다릅니다. 조공래 선생님은 시기굿이 아닙니다.
들노래의 인간문화재시고 시킴 것도 하셨어요. 아니 구술하신 게 아니고 저하고 녹음할 때 여기 시킴이 장면이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구음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네. 예, 박동민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석할 때는 하고 못할 때는 못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 이렇게 특히도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오늘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는 조공예 그 선생님이 제 그 소리의 참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시킴구 그 김대래 선생님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친해지기 이전에 박병천 선생님이 인직을 사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어머님이 모든 생계를 우리가 3단 1년인데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원체 이제 이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구판이라는 구판은 다 쫓아다녔어요. 연매가 구판은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굿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굿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금방 여기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판소리를 배울 때 실기에서 가장 많이 치는 장단이 흘리는 장단이라고 덩덩따 덩따궁 궁따다 궁따궁 요걸 하는데 저는 판소리를 배우는데 이 흘리는 장단이 나와요. 그래서 진도까지 나잖아요. 네. 이 소리를 어디가 그게 나오냐면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이게 지금 흘리는 장단이거든요. 근데 이 장난을 저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도 가인한데. 그래서 그 노래를 배우면서 제가 하도 못 받았어요. 노래를 못 받았어요. 그때는 녹음기도 없고 그냥 인형 머리로 구전으로 배우는 시절이라 도저히 제가 머릿속에 들어도 안 하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진도에 이런 장단이 있었는가? 그러고 이제 내가 또 다른 애기 보고 아야 그 장단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한 번만 치지 말고 노래하는 버전으로 한 번만 해주라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궁궁따 궁따궁 궁따따 궁따궁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노래 배우면서 노트에다 얼른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 놈을 종일 이제 될 때까지 내가 리듬이 될 때까지 그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 장단으로 이 속에서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시킴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오늘 느낀 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분들이 시킴을 하고 나면 저희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때는 쌀로 받고 뭐 보리로도 받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받았어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원래 무속 집안이 아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그럴 때는 뭐 시킴한테 초청 받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뭐랄까 누군지 하네요. 그때는 같이 나가서 저기 하고. 근데 그걸로 벌어서 저희를 굶기지 않고 그분들 덕택으로 이렇게 밥 먹고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이유가 오늘 여기서 들으니까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는 소름이 옷상기 치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저만에 대한 거지 이렇게 아우러지는 그런 뭐가 아니었구나. 제가 오늘 갑자기 양 어깨에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가게 된 숙제를 안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길이 열릴 거요. 오늘 그 강의가 조금 이게 뭐 균형 감각 시간의 타이밍에 균형 감각이 좀 없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계속 제가 노력해서 보충하고 또 훈련해가지고 네네 김대래 씨 아버님이 예. 원래 비금도에서 오셨다는데 네. 그때 당시 비금도가 진도로 속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가 박지원 그 향토 학자하고 박미경 교수가 써놓은 책을 제가 인터넷에서 해서 비금도가 그래서 비금도가 진도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진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 진도가 아니라고. 비금도가 예. 1888년에 진도에 이속되었다가 에 1914년에 환원되었어요. 원로 하는 게 신화입니다. 무한이고. 그래서 내가 어려서 보면 비금도에서 족이나 파시를 했던 파시. 그래서 원장님 파시라는 특히 고기를 거기서 공판 이렇게 저기 한 섬이더만 시작은 옛날에 상당한 거기가 어촌이 부촌이었다. 부촌. 거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랬더만. 그 김대래 씨 아버님은 아마 그쪽으로 와서 김대래 씨 아버님이 비금도에서 오셔가지고 삼명리 오셨고 박종기 선생님 따님하고 결혼한 거죠. 예. 그럴게요. 예. 그래서 박종기 선생님 따님하고 비금도에서 온 김 선생님하고 난 딸이 김대래 선생님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 부산국립국악원에서 박태성이라는 아쟁 산조가 계세요. 그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지원금이 나가서 제가 이제 현장 모니터링 가는데 그분도 박범준 씨, 그러니까 박경천 씨 할아버지 형제예요. 그쪽에서 내려온 박종기 선생님 째의 대금 산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쟁 산조, 하나는 대금 산조. 그 대금 산조는 박환영 선생님이 대를 잇고 있고, 그 다음에 아쟁 산조는 박태성 선생님이라고 부산에 지금 살고 계시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가서 오늘 강의했던 어르신들 안부도 전하고 하겠습니다. 정말 그쪽에는 판소리기에 집안에 아주 대부 집안이세요. 서울에서 지금 이야기하면 그 초창기 때 조선성악연구회 주요 중심 멤버들이 박대성 씨, 박대성 선생님의 그 집안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저도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재단의 사업 현장을 다니면서 뭐 서양음악, 뭐 국악, 뭐 현대음악, 고전음악 구분 없이 막 지금 1년이면 한 100건 정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